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의 책과 사람. 그리스인 조르바를 가지고 왔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그리스의 작가입니다. 그는 1883년에 태어났는데요. 그리스의 그 제일 밑에 있는 크레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카잔차키스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파리에서 유학을 할 때 그가 배웠던 스승 중에 한 명이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이제 철학자입니다. 이처럼 앙리 베르그송의 철학과 니체의 사상이 그리스인 조르바에는 많이 들어있는데요. 카잔차키스의 작품은 주로 인류 보편의 문제,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이라든지 자유와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해왔는데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뇌를 탐구하고 또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가장 대중적으로 읽힐 수 있는 책이면서도 카잔차키스의 사상이 잘 집약되어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책에 등장하는 알렉시스 조르바라는 인물이 그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30대 중반인 나는 지식인으로요. 그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러는 것에 좀 실증이 나서 크레타 섬으로 갈탄 광산 사업을 하러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데 항구에서 어떤 60대 중반의 거구인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알렉시스 조르바인데요. 그 사람 말이 자기는 요리사도 할 수 있고 또 광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산투르라는 그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크레타 섬에서 두 사람은 이제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때때로 자신의 어떤 그런 육체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갈망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주저합니다. 알렉시스 조르바는 일할 때는 거기에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아주 몰입해서 흥겹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요. 오렌지 하나를 먹으면서도 감탄에 차서 먹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놀 때는 정말 그 누구 못지않게 신나게 놀죠. 조르바는 연애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늙은 여관 주인인 오르탕스 부인과 연애를 하는데요. 늙은 여관 주인인 오르탕스 부인과 연애를 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곳에는 아주 젊고도 아리따운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는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사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었는데요. 나 역시 그녀에게 끌리지만 아주 오랫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조르바의 부추김과 그리고 어느 날 비 오는 날에 그 분위기에 젖어서 그녀와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이 과부로 인해서 상사병을 앓는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는 과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말고 마을 사람들은 그 과부에게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게 됩니다. 조르바는 그 상황에서 과부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하지만 나는 과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하는 용기가 없는 그런 무력감을 보이는데요. 어떤 면에서 조르바의 강인함과 용기, 반면에 지식인의 어떤 무력하고 비겁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조르바는 갈탄 광산 사업만으로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도르래를 만들어서 산꼭대기에 있는 목재를 해변가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하고 직접 도르래를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도르래를 개통하는 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르래가 우르르 무너지고 세워뒀던 나무 기능도 다 무너져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해방감이죠. 그래서 조르바에게 말합니다. 춤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둘은 함께 춤을 춥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떤 면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그 순간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지점,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뒷부분에는 조르바의 이후의 이야기가 잠깐 들어있습니다. 조르바는 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이 책은 제가 줄거리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줄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추려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르바가 대면하고 있는 생의 약동과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성입니다.
먼저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우리의 논리라든지 이성 같은 것은 아주 제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우주를 점점 진화시켜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력, 생의 약동, 생의 도약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디오니소스는 그에 따르면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태도와 아폴론적인 태도로 서로 대비해 볼 수 있는데요. 아폴론적인 태도가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질서를 중시하는 그런 도덕 규범에 따르는 그런 방식의 태도라면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시스 조르바야말로 바로 그런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을 체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규범, 무엇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누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는 그 순간에 일을 할 때는 일에 몰입하고 요리를 할 때는 요리에 몰입하고 춤을 출 때는 춤에 몰입하는 그 자체로 생을 즐기고 원초적인 기쁨을 황홀경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실패의 순간에도 어떤 세상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실패라든지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내면에 어떤 기쁨에 충실하면서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은 그야말로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 초인의 모습의 한 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식적이지 않은 진정한 연민의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르바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옳다 그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러한 판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두 제한된 시간 속에서 생을 누리고 결국은 죽어가는 어떤 면에서 그 자체로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조르바가 너무나 원초적인 욕설을 하고 또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읽을 때 아휴 이거 너무 좀 힘들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세상에 지식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어떤 도덕적인 규범, 그러나 그 뒤에 깔린 어떤 위선과 가식과 그리고 어떤 형식주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그는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 사람들을 뭐 과부였던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가난하고 외로운 늙은 오르탕스 부인이라든지 그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또 그들에게 연민의 마음과 또 용기 있는 실천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 됩니다. 그의 연민은 화자인 나에게도 향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향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넘쳐나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조르바와 나의 어떤 영혼을 넘나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물론 우정이라고 남자와 남자의 관계라서 우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히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내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성찰하게 하고 그리고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의 삶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 영혼의 사랑 혹은 에로스적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점을 잘 묘사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패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둘이 기쁘게 추는 춤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